오늘은 K뷰티 산업에 기준되는 퍼스널 컬러 가이드북 168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퍼스널 컬러 가이드북은 이제 저희가 출시한 지가 7월이에요. 그래서 올 7월이고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어떻게 해서 퍼스널 컬러 가이드북이 나왔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퍼스널 컬러 그 컨설턴트에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해서 등재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를 수집하고 DB를 싸서 저희가 그 환경에 맞는 색깔과 고유의 한국의 색깔을 만들어서 사실상 저희가 그 유니온 칼라텍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컨텐츠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뭐 컬러에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유니온 칼라텍이라는 이 회사는 국가 표준 컬러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하고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이 그 퍼스널 컬러 가이드북이라는 걸 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특수 압착식 컬러 코팅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컬러 코팅 기술력을 유니온 칼라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색이 아닌 페인트를 계속 조합해서 색을 그대로 압축해서 마치 인쇄물같이 컬러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인쇄물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쇄 색깔로 만들 때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고요. 똑같은 색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력은 사실상 상당한 그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 말하자면 표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기계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 유니온 칼라텍이 흔쾌히도 이 기술력을 갖고 저랑 같이 함께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퍼스널 컬러 가이드의 이 기준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빨주노초 판원 보면 그 중에서 톤으로 계열이 나가요.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그래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들이 그 계열로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하나의 군을 잡아서 그냥 컬러 바리에이션이 아닌 색으로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컬러 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각기 다른 컬러를 우리가 4계절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4계절로 구분하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깔군을 12달로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색깔과 짙은 색깔, 중간의 색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저희가 이제 한국의 K의 기준이 되는 색깔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기준이 뭔가라고 아마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의 가이드북의 궁금증, 어떻게 해서 이게 K 컬러의 기본이 되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피부의 색깔, 그 다음에 섀도우의 색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벽돌, 건축물의 색깔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 마찬가지로 피부의 색깔 같은 그런 색깔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왜 피부의 색깔은 베이지, 아이보리만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색깔을 구분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색깔을 구분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K 컬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색깔을 만들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원 베이스에 맞는 색깔도 있고 풀 베이스에 맞는 색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기준점을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색을 원 베이스, 쿨 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봄의 컬러, 섀도우, 립스틱, 헤어 컬러 이 컬러
컬러들을 기준을 하나씩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톤에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계절의 색깔을 알리는 방법으로 먼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고 좀 예를 들어서 구분하기 편하게 차트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트화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쉽게 이건 봄의 색깔이구나, 여름의 색깔이구나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봄과 여름과 가을의 색깔이 무슨 기준으로 색깔을 구분하는가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기준을 잡는 K컬러의 기준을 잡는 거는 자연 환경의 색깔에서 색을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진들은 이종환 감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라든가 LG TV 모니터 이런 모든 거에 그 3D, 4D를 찍는 사진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색깔들은 약간 가상 형식에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상에서 보는 색깔과 우리가 인쇄에서 보는 색깔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연의 환경의 색깔을 우리가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환경의 색깔의 사진과 그 자연의 환경에 있는 색깔의 사진을 우리가 필터링 다 해서 수치를 계산하고 이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인쇄 색깔물로 다시 체크업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168가지의 컬러의 코드를 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빛의 색깔도 틀리고 꽃잎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환경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기준으로 하나하나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자연의 컬러 그러면 원베이스, 풀베이스에서 8가지 정도 분리해서 32가지 정도로 색깔을 분리를 하는데요. 색이 많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색깔에서 톤을 어떻게 분리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같이 옐로우빛이라든가 가을의 당품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색깔을 뽑아내는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잎의 색깔에 바랜 듯한 이런 느낌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청의 색깔, 건축물의 색깔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의 색깔을 뽑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방색이라든가 색동의 색깔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색동이나 오방 색깔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색깔 그러면 백예민족 그래서 흰색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라고 얘기했을 적에도 다 답이 틀렸어요. 근데 저희는 물론 단청의 색깔에서도 뽑았었고 오방의 색깔에서 나왔고 색동의 색깔도 나왔었지만 환경의 색깔에서 다양한 색깔의 코드를 뽑다 보니까 정확하게 색에 대한 명칭이나 색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게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K 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색깔이 어느 색깔에서 만들어진 색깔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코드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부드러운 것도 있고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밝은 색깔도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색깔들의 기준을 잡고 사실상 환경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를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자연의 색깔을 담고 있는 프랑스의 투르즈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60가지의 색깔을 지정을 해요. 60가지의 색깔을 지정을 하고 이 60가지의 색깔을 건축물에 옮기는데 그게 간판이라든가 거리의 색깔이라든가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문화의 컨텐츠가 깜짝 놀란 게 샤넬이나 세계적인 명품들이 그 간판에 있는 색깔을 보고 트렌드로 그 샤도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주년 예를 들어서 200주년 행사할 때 샤넬의 색깔이 나왔는데 그 샤도우는 이 도시에 있는 색깔의 건축물에 있는 색깔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그 자기의 컬러를 아이덴티처럼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에 갔었던 그 이 도시의 색깔을 그대로 사진 찍은 것들인데요. 건축물을 보면 여기에 자연의 환경의 색깔들이 그대로 묻어나와 있고 이런 색깔들을 예를 들어서 패션이라든가 뷰티라든가 이런 데에 전복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세시대부터 그대로 건축물 보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컬러 바리에이션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러한 색깔들을 결국은 그 아트웍에도 사용하고 뷰티나 패션이나 인테리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착안해서 K 컬러의 기준이 되는 색깔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K 컬러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에 K-팝의 첫 번째 선두주자라면 그 다음은 방탄이었어요. 그래서 방탄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아미들이 등장하고 이네들이 도대체 방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패션을 입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메이크업을 하는가. 지금 방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네들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과 컬러가 엄청나죠. 헤어 시장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변화도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의상은 패션을 입고 나왔던 옷이 전 세계에서 그 하루 전체 그 옷이 다 매진됐대요. 그 정도로 이제 솔드아웃가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국에 방탄이 있는 곳을 오고 싶어 한다. 아미들이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방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록적인 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이게 결국은 K-컬처, 그죠?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 K-팝, 그 다음에 K-컬러로 선두주자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이제 등장을 했지만 블랙핑크가 저스틴 비버를 제쳤죠. 그래서 저도 재작년에 일본에서 세미나를 했지만 결국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우리가 만들어낸 뭐 예를 들어서 뭐 핀트에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아닌 결국은 K-팝 스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이네들은 공간, 가상세계 예를 들어서 공간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자기네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PC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따라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구독자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든다면 비교를 두 팀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K 컬러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로 이랬어요. 화장품 회사에다가 요번에 만든 화장품은 어떤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래요. 칼라 팬톤에서 만든 거에서 하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뜨고 있는 화장품 회사 걸 보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K-팝의 시장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우리 K-컬러나 K-뷰티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그 K-팝 스타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7조 원의 돌파 무역 흑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각 수출 실적에서 3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6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시장이 1위에서 10위가 아니라 20위만 들어가도 좋겠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수출 시장이 됐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결국은 화장품의 무역 흑자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K-뷰티 시장의 현황이고요. 지금 한류 열풍을 타고서 세계를 공략하는데 지금 16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품 자체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이제 뷰티인이 100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뷰티를 통해서 뷰티 시장에서 트렌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트렌드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왜? 계속 브랜드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오늘 발표하지만 시장 조사를 다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K-뷰티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9개 브랜드에서 베스트셀러가 다 데이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셀러의 컬러에서 보면 아이섀도우고 립이고 저 밑에는 저희 K 컬러의 컬러 코드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거는 데이터로 조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도 저희가 지금 동글동글하게 나온 컬러는 저희 K168 컬러 코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통계적으로 저희가 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품이라서 다 사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 시장에서 만드는 제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단지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알리느냐, 이 상품을 맞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KNK168 컬러를 만들기 바로 전에 저희가 KNK에서 AI 퍼스널 컬러 진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DB를 구축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면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이 어울리고의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안면 인식 하시는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틸트온 회사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해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핸드폰에서 자기 사진 하나 업로드하면 되고 PC에서 업로드하면 자기의 색깔이 어느 계절이라는 게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퍼스널 컬러면 4계절이에요. 4계절인데 이 4계절은 12달이거든요. 12달을 석 달로 묶은 거잖아요. 12달을. 근데 여기에는 짙은 색깔이 어울리는 사람, 중간 색깔이 어울리는 사람, 밝은 색깔이 어울리는 사람에서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컬러 AI에선 36가지의 패턴으로 컬러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진단을 해서 당신은 봄이라고 해서 봄의 색깔을 준다면 판단이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브라이트하다, 라이트하다, 딥하다, 다크하다, 글로시하다 이거는 분석하기 되게 힘들고 애매하죠. 비비드 톤하고 예를 들어서 이래서 블라이트 톤, 그다음 페어하고 라이트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퍼스널 컬러에서 힘들거든요. 근데 유럽의 시스템은 짙은 색깔, 밝은 색깔, 중간 색깔을 섹션을 해서 36가지를 분리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답을 그래서 하나에 15가지를 준데도 곱하기 36이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축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연결성이에요. 내가 진단을 했는데 내가 진단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맞다 안 맞다를 연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진단을 했는데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겨울인 것 같은데 겨울에 그 색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AI 시스템이 더 정확한 거죠. 겨울인데 당신은 겨울이면서 살짝 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당신은 여름인데 가을하고 중간에서 어울린 색깔이 있어라고 진단 시스템이 된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계절의 그 구분 차이도 봄에서 여름이 가고 여름에서 가을이 가듯이 중간에 비슷하게 오버가 나가는 컬러가 있는데 그거를 진단할 때 개인이 진단청 갖고 진단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가상현실은 나에 대한 걸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AI에서 우리가 진단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 테스트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심리 테스트도. 그건 자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진단을 잘못해서 나에게 안 맞으면 나는 평생 내가 잘못된 진단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진단 시스템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요즘에 얘기하는 거죠. 베타버스 시대라고. 근데 우리는 베타버스 시대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사요. 네버팜에서 물건을 사요. 똑같은 거거든요. 메타버스 시대에 사는 거죠. 우리가 그 물건을 터치하지 않아도 가상현실에서 내가 연결이 되고 그 제품이 내가 인식이 되고 난 그 제품이 좋다고 했을 때 사요. 그렇잖아요. 가서 사지 않고 물건 보지 않고 사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해요. 반품을 하면 난 손해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객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드는 상품에서는 반품하지만 내 제품 한 번 정도 터치한 거예요. 고객한테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메타버스에서 경쟁하는 게 뭐냐면 명품들이에요. 피아제시고 샤넬이고 명품이 막 쿠팡에서 파니까 나와요.
어떻게 명품이 이렇게 이런 가상현실 같이 우리가 보는 데서 팔 수 있을까? 근데 팔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소비자한테 내 제품을 보게 하는 거예요. 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너무 괜찮아. 근데 결혼할 땐 꼭 이거 사고 싶어. 클릭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 시대 때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에서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해서 AI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시스템을 할 때 저희가 답을 주는데, 얼굴에 딱 들어가서 베이스 컬러를 하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구나가 딱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답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내가 컬러를 진단하고 진단처럼 하는 것보다도 AI 시스템에서 36가지 패턴으로 기본적인 색깔을 딱딱딱딱 나눠주니까 우리가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색깔은 내 계절이 아닌 것 같아. 왜? 중간 색깔, 어린 사람 중간 색깔을 주니까. 좀 어두운 명도나 채도의 차이에서 좀 어두운 채도가 있는 걸 주면 겨울에는 난 이 색이 아닌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DB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주면 저희가 메이크업까지 패턴까지 딱 해서 시스템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한 대학에서 600명 정도씩 계속해서 저희한테 학생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의 답을 갖고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시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게 됐고요. 표준 컬러, 제가 이게 4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서 되게 말을 빨리 하거든요. 표준 컬러는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분들이 보는 화장품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되는 피부의 진단을 베이스를 해서 64가지의 베이스 컬러 코드를 만들었어요. 64가지면 더 이상의 파운데이션 색깔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그 안에서 자기의 피부를 진단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군을 만들었죠. 더 편안하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클릭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그냥 나와요. 왜? 너무 오차 범위가 떨어져서 정말 잘못된 진단보다는 시스템화되고 통계화된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에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컬러 코드를 64개, 헤어 컬러, 립스틱 컬러, 더 이상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계절군을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샤도우 색깔 84개, 네일 컬러 84개, 이 정도 군을 나눠지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의 색깔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거기에서 톤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계절에 블루다 그러면 그 블루 색깔을 그대로 다른 컬러 차트를 가면 톤을 알기 시작을 해요. 그 톤을 알기 때문에 나 어느 계열이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컬러 차트를 보면 색깔은 많은데 그 톤이 그 톤인 것 같고 내가 만들어도 인쇄할 때 내 명암 색깔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쇄 색깔 못 맞췄기 때문에. 근데 표준 색깔은 인쇄 색깔을 맞추기 때문에 표준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CMYK가 맞는다고 하지만 들어가서 보면 맞지 않아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특히 책은 인쇄물이기 때문에 책에 써있는 색깔은 맞지가 않아요. 저도 책을 21권 썼었지만 맞춰지진 못해요. 앞만 제가 프린트를 잘하고 하더라도. 근데 압축 시스템을 해서 이걸 페인트를 해서 그대로 그 색깔을 만들고 그걸 시스템화되면 똑같은 색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컬러 코드가 됐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나온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저도 한국에 맨 처음 왔을 때는 김민경이 쓰는 것보다 외국 사람 쓰는 게 낫고 어떤 사람보다 이게 낫고 이게 학문의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도 얘기를 했고, 트렌드도 저한테 그렇게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제 포토샵, 저희 지금 나온 건 다 포토샵이 아닌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외국 브랜드하고 트렌드로 만약에 나갔을 때 어떤가. 저희의 K 컬러가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다 명품은 일부러 렌트해서 만들고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입생로랑의 립스틱 컬러에서 제안했던 것들, 샤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명품들을 갖고 구찌 저 안에 있는 색깔 같은 건 제가 다 컬러 코딩을 하고 다 만든 것들이거든요. 색깔 맞추느라고. 회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컬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68가지에서
이거 너무 촌스러워, 이거 너무 벗어나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이 색깔이 맞춰지는구나라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립감, 이래서 컬러를 폈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편하고 컬러를 잘 볼 수 있게끔 그립감도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실 때 그냥 엽서 하나 갖고 왔어요. 엽서 하나 그 설명서 받아가서요. 그래서 누구나 퍼스널 컬러는 사실은 저희가 93년도에 저희 학생들이랑 독일 갔을 때 어머머 이게 어떻게 저렇게 계절군을 나눠요? 너무 특이해요라는 얘기를 들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퍼스널 컬러의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시스템화 시켜서 계절로 구분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계절로 구분한 안에서 내가 나의 진단도 할 수 있고 AI로 그다음 내가 어떤 색깔이 어울린지도 색깔을 보기 시작하면 오차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 정확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소를 계기로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AI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다워야 되고 정말 오차범위 없이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컴플레인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줌에서 교수들이 진단을 하는데 학생들이 얘기한대요. 교수님이 지금 진단해서 만든 저 계절은 저희가 생각했던 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도가 떨어지죠. 당연히 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시스템화돼서 저희가 진단한 게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KNK 168 컬러 가이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색깔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의 색깔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기 시작하신다면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 맞추느라고 굉장히 숨차게 강의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엘라이즈 유동민입니다. 내년 상반기 유행 컬러 예측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거는요. 이제 유행의 트렌드는 원래 전 세계 18국에서 유행의 트렌드를 만들어내요. 근데 예를 들어서 9.12 테러 사건 때는 그 해의 트렌드가 3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9.11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큰 사고가 나면서 굉장히 트렌드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색깔이 가미되지 않으면서 썸머형의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트렌드 컬러가 옐로우하고 그레이였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거 보면 지금 거의 4년 동안 트렌드 컬러가 사실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트렌드를 얘기를 했었냐면 첫 번째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웰빙이라는 게 나왔어요. 20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가면서. 그래서 모든 식품이나 모든 거에 그린, 자연의 환경적으로 많이 친화적으로 가기 시작을 했었었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크리에이티브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블루나 퍼플이나 이런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퍼플이 유행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년 전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퍼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퍼플에 관련된 상품이 나오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트렌드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게 트렌드고요. 요즘은 트렌드보다는 패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6개월 안에. 그래서 요즘 같은 트렌드가 나올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친환경적인 거예요. 리사이클적인 거. 그래서 강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속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색깔들을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K-팝에 대한 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서 지금 헤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탄이 하는 걸 다 따라가는 거로 돼가지고 모든 제품 회사들이 지금 다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터가 나왔을 때 다 예를 들어서 난리가 났죠. 미국은 버터가 30%가 팔렸대요. 매출의 30%가 높았대. 그 버터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옐로우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모드로 방향을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색깔에서 톤이 약간 빼고 부드러운 색깔을 유행하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레드에서 버간디라든가 그린에서도 레드에서 버간디로 넘어가는 색깔들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블루 색깔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측들이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요거로- 좋은 말씀,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